꿀벌의 우화,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 는 주로 18세기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버나드 맨더빌의 작품 꿀벌의 우화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개인의 사리사욕과 비도덕적인 행동이 오히려 경제적 발전과 공공의 번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맨더빌은 그의 작품에서 꿀벌 사회를 비유로 사용하여 각 꿀벌들이 탐욕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전체 벌집의 경제가 번창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이기적인 욕망이 산업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역설적인 논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치품에 대한 개인의 과도한 소비는 자원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소비가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켜 고용을 증가시키고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욕망과 사치가 전체 사회의 경제적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 풍자와 역설의 경제학자. 17세기 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활동한 버나드 맨더빌은 의사이자 철학자, 그리고 풍자 작가였다. 그의 대표작 꿀벌의 우화는 출간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의 악덕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도발적인 주장은 기존 도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맨더빌은 단순한 악덕 옹호론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사회 작동 원리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당대의 의성과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꿀벌의 우화는 번영하는 벌집 사회가 도덕적 개혁을 통해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우화시이다. 맨더빌은 벌들을 통해 인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풍자하며 개인의 욕망과 경쟁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사치와 허영, 탐욕과 질투 등 악덕으로 여겨지던 행동들이 실제로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청고도적 윤리를 신봉하던 영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맨더빌은 꿀벌의 우화를 통해 경제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애덤 스미스보다 앞서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암시하며 개인의 이기적 행동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또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치와 허영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을 예견하는 듯하다. 맨더빌의 통찰은 현대 경제학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맨더빌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보다는 감정과 욕망에 좌우되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홉스의 성악설과도 연결되지만 맨더빌은 홉스와 달리 강력한 국가 권력을 옹호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중시하며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맨더빌은 생전에 끊임없는 논쟁과 비판에 시달렸지만 그의 사상은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애덤 스미스는 맨더빌의 통찰을 비판적으로 계승했고 케인즈는 맨더빌의 소비 이론을 높이 평가했다. 현대 경제학자들도 맨더빌의 사상을 재조명하며 그의 통찰력과 독창성을 인정하고 있다. 맨더빌은 단순한 악덕 옹호론자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사회 작동 원리를 깊이 탐구한 선구적인 사상가였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맨더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상가다. 인간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은 양립할 수 있는가? 도덕과 경제는 어떤 관계인가? 맨더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쉬운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과 사회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촉구한다. 맨더빌의 도발적인 주장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의 통찰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 풍자와 역설의 향연. 버나드 맨더빌의 꿀벌의 우화는 벌들의 왕국을 통해 인간 사회를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번영하는 벌집은 활기 넘치는 도시를 연상시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벌들은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을 대변한다. 부지런한 일벌, 허영심 많은 여왕벌, 사치스러운 귀족벌, 탐욕스러운 상인벌 등 각양각색의 벌들은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와 갈등을 보여준다. 맨더빌은 이러한 벌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 작동 원리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벌들의 왕국은 악덕으로 가득 차 있다. 탐욕스러운 상인벌들은 사기를 일삼고 허영심 많은 여왕벌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으며 게으른 귀족벌들은 노동을 멸시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악덕들이 벌집 사회의 번영을 이끈다. 탐욕은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허영은 소비를 증가시키며 사치는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킨다.
맨더빌은 악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보여주며 기존 도덕 질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어느 날 벌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탐욕과 허영, 사치를 버리고 정직과 절제, 검소를 실천한다. 벌집 사회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지만 동시에 활력을 잃어간다.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은 증가하며 예술과 문화는 쇠퇴한다. 맨더빌은 도덕적 개혁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악덕의 순기능을 강조한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도덕주의는 사회를 빈곤과 정체로 이끌 뿐이라고 경고한다. 꿀벌의 우화는 단순한 우화가 아니다. 맨더빌은 풍자와 역설을 통해 인간 사회의 모순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도덕적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을 비판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볼 것을 촉구한다. 맨더빌은 악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악덕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